팀장 출연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내빈분들 소개 잠깐 시켜드리고 이 수련회를 힘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장이 앞장서서 생존권을 사수하자! 팀장이 앞장서서 생존권을 사수하자! 생존권을 사수하자! 건설, 노조, 강연, 시제, 결사, 시제 모두 우리 팀장님들 만나뵌 지가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겐치로 또 지역에 있지만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공원을 배회하는 모습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장의 단결로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부장 김정호입니다. 투진! 예, 동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국경북에 사상이 우려없는 건설 불황기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장 하나하나 나오는 현장마다 자본은 자기의 곳간의 곡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국인 고용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속에서 대구경북 선배들이 지켜왔던 건설 현장 질서를 지금에 와서 더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습공 팀장님들 그리고 형들 팀장님 그리고 한승 미장 여러 공장에서 팀장님들이 오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이 좀 더 나은 투쟁 방식과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사측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이며 하는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팀장 수련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정책을 담아서 풀어나가는 만들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통금분과에서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오늘 분과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많은 이야기 듣고 그 속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이 팀장 수련회가 정말 뜻깊은 수련회로 남아서 우리 팀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뭔지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를 가슴속에만 넣고 계시지 마시고 그 심탄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저도 사실 우리 팀장님 뵙기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간부님들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 고용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집행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조합을 믿고 조합원님들은 팀장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적인 길이 오늘 좀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결과로 토론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겸허히 그 내용들을 반영을 거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모레 19일 토건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올해 어떻게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그리고 대원청 투쟁을 하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본과장님과 많은 토론을 갖고 그 내용들을 또 우리 팀장들에게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경건설 지부 팀장님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뵙기가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 이기입니다. 투쟁! 아까 김정호 지부장님 이야기하시면서 일자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실 조합원들에게 임단협도 중요하고 노동조합도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일할 수 없는 현장이면 일할 공간이 없다면 그분들 흔히 하는 말이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 보면 맞는 말 맞습니다. 정말 조합원들이 다 일하고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고자 그들로 저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활동하다 보면 경기 영향에 의해서 굴곡을 그립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윤석열 정권 지난 3년의 탄압과 경기 침체로 잠시 주춤할 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기들이 끝까지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98년도 IMF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없었지만 그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우리들의 근로조건과 노동조건은 어땠습니까? 정말 임금 반토막 났고 정말 개돼지처럼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라도 찾아가 일하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 피폐했고 너무나 서러웠고 너무나 억울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동기들이 다시 모여서 한번 힘차게 투쟁했고 조직했습니다. 만약 IMF 때 지금 같은 노동조합이 유지되었다면 과연 그 이후에 20년간 26년도까지 그렇게 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됩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탄압, 경기 침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다 겪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 어려움 저는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쫓아냈고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 우리 뜻대로 다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만들어갈 길은 저는 있다 생각됩니다. 지난 3년간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모든 산별 업종의 노동자들이 너무나 침체되었고 후퇴되어 왔습니다. 그 불만들이 폭발 직전입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아마 그 동기들이 기다릴 겁니다. 왜 대통령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가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그 인내도 우리는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저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동기들이 정말 노동조합의 소중함과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 3년간 밀려왔던 걸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토건문과 명종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명종환 위원장님도 정말 강주 지부장 할 때 대구 일에서도 강주에 일었었습니다. 정말 한 해는 현장에서 강주에 3개밖에 없었던 시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다 이겨내고 실제로 강주 건설 지부를 굳건하게 지켰고 정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저는 명교환 지부장님, 분과위원장님한테 지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까지 왔다 생각됩니다. 동기들 지금의 어려움,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길을 만들어가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명교환 분과위원장님과 김정호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팀장님들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동자 팀장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은 한 40-50분 가량 될 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이러한 중요한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용하게 이제 경청을 좀 해주셔서 다음 토론회 시간 때 이 많은 토론을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맹중환 분과위원장이 모시고 노동자 팀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 분과위원장 맹종환입니다. 투쟁! 40분, 50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충남과 충북 가서 했는데 한 80분 했습니다. 벌써부터 싸한가요? 또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교육 듣는다는 게 만만치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뭐 주무신 분들 뭐 할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전국적으로 제가 모든 지구 다니면서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부경건설지구 남았고 호남 제주 지역은 4개 지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남았고 지금 이제 대겨 나머지 지역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국에 한 1200명 정도의 팀장이 있어요. 우리 건설노조에 한 1200명 팀장님들이 야물딱지게 뭔가 마음을 먹으면 건설 바닥을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육을 준비했고 1박 2일 한 곳도 있고 당일치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놓고 교육을 할 거니까 이왕이면은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쟁! 네! 진행하겠습니다. 노동자 가입 왜 했습니까?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뭐 노동자 나면서 내가 노동자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노동자 가입하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 봅니다. 이 바닥에 이 건설 바닥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혼자서는 못 해먹을 것 같고 집단 묶어가지고 해야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돈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다른 지역을 보니까 민주노총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현장에 내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는 사실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많이 합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 가니까 어떤 분은 일이 없으니까 형수님이 퇴근하면은 이제 밥 차릴 준비를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 아침에 나가가지고 거리에 배회하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형님. 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산가요? 예. 아니요. 예. 노력해도 돈을 조금 주면은 뭐 못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 공단에서 아주 이 교과서적인 답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이 주인인 세상인 거고 자본가가 주인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가 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건데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장들을 싹 제껴버리고 우리가 주인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는 돈이 많이 있어야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겁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고 소고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 정도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고, 딸내미가 돈 좀 주라고 하고 그러면 돈도 척척 주고 그래야지 집에 가면 형수님들한테 사랑도 받고 월천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잘 사는 겁니다. 맞죠? 네. 이게 일이 많이 있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10일 해도 한 1,000만원씩 돈 벌어간다고 하면은 잘 사는 거예요. 뭐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좀 투쟁해야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죠. 또 잘 산다는 건 뭐냐면 손가락질 안 받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버는 거 일당 30만원 35만원 찍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목수 양반 괜찮네, 나도 저런 직업 갖고 싶네, 이런 직업이 돼야죠. 저희가 그죠? 그런 직업이 되게끔 만드는 것을 그럴싸하게 표현하면 사회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는 노동자, 건설 노동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겪어보셨겠지만 뭐 저도 뭐 겪어봤고 그랬겠지만 제가 광주연합 건설 지부장일 때 우리 조합원 중에 한 명이 한 4년 전에 만났는데 소주 한잔 먹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딸이 내가 목수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형님 25년씩이나 했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형님 직업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목욕탕에 월권을 끊어가지고 무조건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집에 퇴근했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가 이 직업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좋아하진 않더라 이런 거죠. 그 말 듣고 좀 마음이 너무 아프긴 했는데, 아니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땀 흘려가지고 노동해가지고 사는 건데 내 처자식한테도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해가지고 그래도 목수하면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도의 직업은 만들어 놔야겠다. 일단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자기 아들내미를 요 일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런 정도의 직업은 만들어 놔야지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사는 직업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인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잘 돼야만이 우리가 노동조합 가입한 이유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항상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제가 많이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했던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팀장님들 중에 우리 식구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팀장이 그냥 노동조합 가입해갖고 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나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노동조합 가면 일당이 좀 세다더라, 유급 좀 준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이것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노동조합 가입하신 거잖아요. 가입할 때는. 근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불편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봐봅시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의 변천사인데요. 이거 제가 많이 써보는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거푸집 벌려가지고 철근 박아가지고 세면 부숴가지고 집 짓는 공법이 한 100년 됐습니다. 100년.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게 100년 됐어요. 100년. 그때가 100년 전이면은 우리가 1945년도가 딱 80년 됐죠 지금. 조선이 해방된 것이 80년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 공법은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살던 시절을 끝내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일제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이 공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직업들이 생긴 겁니다. 그때는 뭐 오야리, 십장 해가지고 그 밑에서 일본놈들이 하고 있고 그 밑에서 조선 사람들이 이제 착취당하고 인부다시 당하면서 계속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강도 일제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노동자는 계속 일본 사람들한테 착취당했죠. 조선이 해방된 이후에 조선 노동자 평의라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도 조선 노동자 평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처럼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토목 노동자들도 이때 이제 노동자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제 또 노동자가 없어지죠. 탄압받아가지고.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 일본 사람들한테 착취당했던 것을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착취당하는 거죠. 십자, 오야지, 세와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87년도에 6월 항쟁이 터집니다. 6월 항쟁은 다 아시죠? 87년도에 전두환 물러나라, 전두환 물러나라, 호원철 폐해라, 직선제 뽑자 대통령을 이렇게 투쟁했던 87년도 6월 항쟁 때 이게 6월 항쟁이 터져가지고 직선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끝난 다음에 노태우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려버린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김,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이 이게 단일화 시켜가지고 노태우 제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노태우가 다시 이제는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려운 지점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6월 항쟁 돼가지고 한 전국에 한 2,000개, 3,000개 정도 2,800 몇십 개가 노동자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87년도에. 그전에는 이제는 군부 독재 때문에 못 만들고 있던 노동조합이 87년도에 이 투쟁 이후에 만들어져요. 그때 당시 이제 부흥해가지고 전국 일용 노동조합들도 쭉 만들어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실은 이제 그때는 대기소 같은 뭐 인력서인가요, 여기는? 인력사무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힘이 없으면 맨날 또 뺏기고 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국건설 노동조합, 지금 우리가 깃발 흩날리는 녹색 깃발이 이제 창립합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시참제 기억나시죠? 시참제. 시공여 참여제도. 예. 알죠? 예. 우리 30년 하신 분. 30년. 예식이 잘 안 되신가? 25년 정도만 해도 아실 텐데. 이게 시참제가 뭐냐면 시공자 참여제도라고 해가지고요. 딱 30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95년도에. 기억나시죠? 네. 그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지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은 팀장들이 우리 같은 팀장들을 시공자 참여제도라고 해가지고 시공의 주체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도급이 합법화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는 계속 도급 구조에서 인부다시가 계속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계속 형성되니까는 2007년도에 전국건설노동조합 만들어져가지고 2008년도에 투쟁을 뒤지게 해가지고 시참제 폐지합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시공자 참여제도 폐지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으면 뭐합니까? 힘이 없으면 또 당한다 그랬죠 제가. 힘이 없어서 또 당연히 법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구조 인부다시 구조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도에는 지역별로 토목건축 노동자들 투쟁을 합니다. 투쟁을 해요. 이제 대구가 이제 시작한 거죠. 다른 지역은 못해요. 힘이 없어서. 대구 대경건설지구만 투쟁을 잘하고 조합원들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전국에 한 2,000명이면은 한 1,200명이 대경건설지구 조합원인 거예요. 전국에.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구가 투쟁을 선도해주고 앞장서주니까는 딴 지역에서도 우리도 해볼만 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16년도에는 대구가 처음으로 지역 공동단체협약을 만들어요. 대구 경북 지역만 통용되는 단체협약을 만듭니다. 아시죠 이것도? 네. 그리고 2013년도에 대구 경북 건설지구의 투쟁을 따라 배워가지고 광주하는 건설지구가 광주 전남 지역에 통용되는 지역 단체협약을 만들어요. 2013년도에 광주하는 건설지구가.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건설지구가 만들어요. 이 세 개 지역만 지역 공동단체협약을 맺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왜냐? 지역 공동단체협약 있는 데만 고립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하고 광주에 있는 이 노동자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중앙에 있는 간부들하고 모여서 전국 중앙단체협약을 만들자 한 것이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중앙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러면서 건설업체가 직접 고용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참제가 폐지가 되지 않았으면은 지금처럼 이 직접 고용 체계가 구성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참제가 폐지됐고 시참제 폐지 이후에 대구, 광주, 부산이 투쟁해가지고 중앙임단협을 체결해내고 그걸 가지고 전국이 토목건축 분과위원회에 있는 조합원들이 직접 고용 형태로 이제 고용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25년도까지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들어가가지고 뒤지게 탄압을 하죠. 탄압으로 고용이 폐지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이 후퇴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지금 토목건축 노동자들의 100년의 고용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17년에 중앙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게 임금 좀 올리고 유급휴일 몇 개 좀 올리고 노동 조건과 이것을 조금 더 올려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2017년 전과 후로 나누면요. 노동자의 삶을 봤을 때 그 전에는 사장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죠? 팀장이 돈 주는 체계였고 팀장이 돈을 못 받으면은 뭐 시다업계에 찾아가가지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시다업계도 사라져버리고 전문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는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면은 체불 당하면은 누구한테 쫓아가가지고 돈을 받아야 할지 모를 때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중앙임금단체를 체결하니까는 사장이 누군지 노동자가 누군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으러 가고 진짜 사장하고 협상하고 진짜 사장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임금단체협약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게 중앙임금단체협약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98년도 IMF 때 명동성당에서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달라고 전국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모여가지고 투쟁한 사진입니다. 이때 98년도에 현장에서 일하신 분 반응이 이렇게 되시네요. 이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는 IMF 왔다고 해가지고 일단 무대 쳐가지고 뭐 반값 주고 막 그랬잖아요. 모르신가? 맞죠? 그때 그랬어요. 그때 생각을 해봅시다. 97년 말에 이제 IMF가 터졌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사 계약을 한 1년 전에 해요. 아니면 6개월 전이나 길면 2년 전에 해요. 그럼 공사 금액은 그때 계약을 했으니까 그 돈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시다업계에 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IMF 왔으니까 일단 우리 쳐야겠다 한 거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후대 챙겨가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그래가지고 시다업계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번 돈으로 회사 차렸고 그래갖고 지금 단종에 전문 업체들을 하고 있는 놈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냐? 아, 난 못주머니 출신이요. 나도 내 뭐 목수들 마음 다 알아. 내가 일단 얼마 때부터 내가 이랬어 이러면서 했던 놈들은 다 이때 돈 모아가지고 회사 차린 놈들입니다. 이때가 일용직 노동자가 만들어져가지고 돈 없으니까 용달차 놔두고 무대 쌓아서 이제 투쟁했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다들 아시죠? 요거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지금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대기업 투쟁이죠. 우리 대기업 건설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건축을 점거한 투쟁입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에는 연장 막 넣어가지고 폼 막 쌓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점거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스매키를 없애자. 요거는 좀 안타깝긴 하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중에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 알면서 이렇게 썼겠죠. 저는 그게 뭡니다. 저는 그게 믿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우리 조합원들을.
우리의 절박한 입장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을 거다. 이때는 스매끼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경의 투쟁의 선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이 일반화했고 2007년도에 이제는 노동조합 창립하고 2017년도에 1박 2일 상경투쟁을 해가지고 중앙임단협을 만들었던 투쟁입니다. 이때 조합원 숫자가 한 7,000명 됐어요. 7,000명 전국에 7,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10,000명이 서울 가가지고 난장 까가지고 중앙임단협 체결하자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소주병이 아주 난무했죠. 서울에서 소주병이 난무하고 막 육탄전 막 우리끼리 싸우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인 2017년도에 중앙임단협 체결해가지고 노동자의 지위가 좀 바뀌어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투쟁.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체결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괜찮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건설 노동자의 삶이 항상 착취당하고 인부다시당하고 살았던 것을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2017년도에 중앙임단협 체결하면서 근본적인 이 착취 구조를 1차적으로 끝낸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투쟁을 만들어낸 조직이 대구경북 건설지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조직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구경북 건설지부의 투쟁으로 우리 중앙임단협이 만들어졌고 이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는데도 활성화되었다. 그때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 지부장이 돈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대경건설 지부장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부산 주면서 조직사업 해라.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이게 대경건설 지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부에 도움을 주지 않았던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조직은 대경건설 지부의 도움을 받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만큼 대경건설 지부의 우리 조합원들과 팀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온 역사고 이제 지금 왜 일이 없고 우리 조합원들은 왜 사라지고 있는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조직 진단을 정확히 안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니까는 조직의 미래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요 객관적 상황은요 최악의 건설 경기입니다. 지금 최악의 건설 경기.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1967년도에 94만 3천 명이 채용됐어요. 2024년도에 92만 명이 채용됩니다. 그건 뭐 한 50 몇 년인가요? 58년? 58년 만에 최악의 취업자 수다. 최저의 취업자 수다고 보는 겁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건 뭐냐? 그만큼 일이 없다는 거죠. 그 플러스 하나 더 하면 외국인들이 카운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건설 경기다.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가 최대 호황을 누렸죠. 사실은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호황을 누렸고 이 호황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호황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그리고 건설 경기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러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건설 경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막 올라가죠. 원자재도 상승하고 원목도 올라가고 최근도 올라가고 지금 최근 단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던데 올라가고 부동산 PF 이제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PF는 많이 들어보셨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더 힘들겠죠? 앉아있는 분들보다 내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사실. 난 계속 이빨도 털어야 되고 뭔가 집중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이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아있는 양반들 조금 파이팅 합시다. 주지! 나 이렇게 텐션 올리는 것도 저도 힘듭니다. 조금만 도와주시고 좀 화이팅 합시다. 네? 그래서 부동산 PF가 뭐냐면은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이거예요. 다
한 번도 없이. 왜? 요것을 지으면 돈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먼저 빌려줘요. 빌려준 다음에 이제 돈이 더 이윤이 되니까는 빌려줬는데 이제 공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빌려간 놈들이 돈을 안 갚고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안 준단 말입니다. 이자를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안 들어가겠죠? 1금융은 괜찮아요. 새마을금고 같은데 제2금융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신협 이런 데 이제 돈 벌려고 이제 돈을 넣었다가 공사가 안 되고 이자가 안 돌아오니까 이제 은행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2금융, 3금융이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면 연쇄 부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고 이제 정부가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분양도 난리가 났고 내가 그저께 서울에서 TV를 보는데 중앙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구 나왔어요. 500세대인데 분양을 했는데 13세대밖에 분양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미분양 사태가 터졌고 그것도 악성 미분양이 대구에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이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못 돌리기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건설업체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사를 안 하겠죠. 그죠? 돈이 안 되는데 왜 누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김종호 지부장이 지부장 노릇을 너무나 모델 가지고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김종호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조승호 위원장의 문제도 아니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가항력적으로 와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이해 안 하고 왜 노동자 지구 간부 것들은 왜 사무실 앉아가지고 있냐.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빨리 만들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 많이 하실 텐데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가 탄압을 했어요. 윤석열이 탄압해가지고 우리가 42명을 징역간다. 그래서 한 42명 징역 갔거든요. 징역 가고 압수수색을 뭐 22군데 하고 한 2,800명 정도가 경찰 조사 받고 이랬어요. 지난 2년 동안. 근데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탄압해가지고 징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건설업체 인원들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자각을 한 거예요. 어떤 자각? 아 민주노총 와도 안 써도 되네. 아 김종호 지부장이 와가지고 교섭하자고 해도 교섭 안 한다고 하면은 그냥 괜찮네. 그전에는 민주노총이 별법을 떠나가지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 민주노총이 와서 교섭하자고 해도 아 소장님 아 바쁘니까 나가면 오시오. 아직도 민주노총이 남아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교섭 현장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건설업체들이 민주노총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자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노동조합의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법무법인 막 돈 주고 사가지고 노동조합 이렇게 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비용 불법 고용이 외국인 써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외국인 써도 단속 안 하게끔 만든 게 윤석열이가 해봤어요. 윤석열이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더라도 윤석열이는 단속을 많이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대도토건인가요? 우리가 대구에 대도토건이 있어요. 대도토건이 현장을 10개를 돌려요. 10개 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군데 현장만 불법 고용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개도 다 외국인을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그 전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회사별로 고용 제한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 현장별로 이제는 고용 제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돌리고 있었어. 대도토건이 한 군데 현장에 걸렸어. 9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온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가 토목건축 분과에 투쟁하는 주요한 목적은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라는 거예요. 법인별, 업체별로 고용제한 조치가 되면 그 업체는 못 쓰게끔 해야 된다. 현장별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자본가들이 이제 뭉쳐졌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발생되는 문제고 이 문제를 잘 봐야 한다고요. 이 문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문제는 무엇인가? 윤석열이가 탄압해가지고 노동자 간부들이 구속되고 그러니까 쫓아가지고 데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게이트 앞에서 맨날 한 200명 500명 모여갖고 집회만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어떻게 돼요? 아 무서워가지고 현장을 멈춰야겠다 이런 놈들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집회를 해 안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현장에 팡팡팡 돌아가 타워 잘 돌아가고 있고 자재 수급도 잘 되고 있고 들어가서 외국인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투쟁을 하게 되면은 놈들 건설 회사를 아프게 하거나 타격을 줘야 되는데 타격감이 없어 우리가 투쟁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투쟁 전술이 지금 새롭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술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자체 만나고 뭐 이렇게 누구 만나고 원청 만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투쟁이.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 여기 대구도 그랬죠. 저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조합원 한 500명 모아가지고 게이트 우리가 여러 제껴가지고 500명 들어가가지고 상판 올라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멱살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멈춰 세우고 내미권 들어오면 그냥 내미권 막아가지고 현장 세우고 이렇게 투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철커던 가는 거예요. 철커던 가는 거야. 그러면은 지도부만 날라가.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의 건설 싸움이 점점 없어져.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전술들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난 겁니다. 그래서 투쟁 전술이 한계가 봉착됐다. 요 두 번째 문제를 하고 싶은 건데 노동 생산성에 대한 예측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윤석열 오기 전에도 수없이 이야기가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무엇이냐면 김종호 팀이 있고 맹종환 팀이 있어요. 김종호 팀은 20명 들어가가지고 84타입 4세대짜리를 쳐요. 저도 똑같은 걸 쳐. 같은 구조에서 자재도 똑같이 넣어줬어. 근데 김종호 팀은 상판 깔고 탓을 딱 하려고 하니까 25일이 걸려. 맹종환은 10일이 걸려. 그럼 누구 써요? 맹종환 써야죠. 김종호 쓰면은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이게 회사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노동조합 팀을 보면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노동조합에서 맹종환이가 들어올지 김종호가 들어올지 몰라. 예측이 안 돼. 왜? 노동조합이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쇠고기 없어가지고 김종호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민주노총 안 쓰는 방식으로 계속 피해야겠다 라고 한 거죠. 윤석열 탄압하기 전에. 근데 윤석열 탄압한 이후에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안 쓰겠다고 해버린 거죠.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예측 불가능하니 고용 거부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김종호 팀이 한 13일에 끝내줬어. 맹종환은 한 10일에 끝내줬어. 그러면 김종호 안고 가죠. 그죠? 근데 20일 나가면 이건 못 안고 가는 거죠. 따고 싶어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대경은 이 정도가 되는데 저기 서울 갔더니 30일이 걸려거든. 이러니까 이제는 민주노총이 하나가 박은 거죠. 건설노조 민주노총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들을 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고, 투쟁 동력이 축소되죠. 조합원이 많이 이탈돼버렸으니까 투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조직 진단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혁신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용 돌파를 하려면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장의 생산력과 품질을 담보해야 돼요. 하슬이 안 나오게끔 하자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슬이 안 나오게끔 하고 우리가 최소한 현장의 생산성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지자.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 현장 고용 개선을 합법화 시키자. 간단히 지금은
김종호 지부장님이 현장 가가지고 우리 고용 좀 해달라. 근데 김종호 지부장님, 사무국장님, 조직부장님이 3명이 가서 하면은 공갈, 강요가 되는 거예요. 3명이 갔다고 강요. 고용을 해달라고 했으니까는 이 협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양희동 열사가 이것을 서러워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부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켜야겠다. 조합원 고용의 단체협약도 실현하자. 이런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건설 노동자를 위하고 책임지는 건설 노조가 돼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저도 목수입니다. 목수를 했었는데, 그거 이제 임기 끝나면 저도 목수하고 다시 가겠죠. 그 현장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5팀이 있어. 5팀 중에 노동자 팀에 1팀이 있어. 4팀이 일반 팀이에요. 근데 4팀이 돈을 못 받았어. 우리도 못 받았어. 이 4팀 돈도 다 받아내주는 노동자가 돼야죠. 안 그런가요? 나만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야지. 이게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가가지고 이 현장에 한 3일만 같이 멈춥시다 했을 때 나머지 4팀이 아이고 그래도 맹팀장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한번 도와주세. 한 3일 정도 내가 한번 나도 대마치 내고 해볼라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돈이 안 나와가지고 투쟁했는데 그때 당시면 상판팀 따로 있고 계단팀 따로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단팀하고 상판팀이 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다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돈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원청 소장이 나와가지고 아침 TV한테 사과했어요. 돈을 못 줬다고. 노동자 사람들이 오니까 비조합원이 우리한테도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노동조합이 자기들 것만 밥그릇만 챙긴다는 게 아니라 야 조합원들 들어오면 내 밥그릇까지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건설 노조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합에 가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 바닥에서 노동자가 뭔가 하자고 하면 비조합원들도 따라주고 그러면 떡고기가 하나 더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서울 가가지고 우리가 행진을 해요. 시민들이 맨날 욕해. 시민들이 우리 행진하고 투쟁하고 있으면은 와 저놈의 건설 노조들 오니까는 공사 원가도 공개하고 건설 현장도 부실도 없어지고 좋아졌다더라. 저 사람들이 열심히 투쟁해야 되겠더라 하면서 박수도 받고 좀 이런 맛으로 이제 노동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조합원들만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해결 안 된다. 200만 건설 노동자들 중에 120만 명이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 120만 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할 건가? 그러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우리도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좀 가오도 있고 어디 가서 좀 폼도 잡고 그러지. 아이고, 야, 저놈들 돈 못 받으니까 꽃이다. 내 것 돈만 받았으니까 좋네. 이것은 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팀장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력 수급권의 문제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인력들을 우리가 지휘 통제할 수 있으면은 건설 자본가동들을 발목하지 하나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핵심이다. 건설 노조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요. 보건노조하고 금속노조가 아예 틀리다. 왜?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니까. 고용과 해고가 반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노조는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직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고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회사들이 공사 입찰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나왔어. 자재도 넣었어. 장비도 넣었어. 예? 근데 일할 사람을 못 구했어. 이렇게 돼야죠. 회사가 일할 사람을 못 구하게끔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건설 노동조합 운동은 그거밖에 없어요. 대도 토건의 사장이 누구인 거죠? 최상대라는 사장님이 입찰을 했어요. 공사 부지도 있고 이제는 막 장비도 다 준비했어.
근데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 그럼 봉사가 됩니까? 안 되죠. 예. 우리가 가진 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은 딱 하나,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게 되면 현장을 멈출 수 있는 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 노조의 시작과 끝은 인력 수급권을 잡아먹냐 못 먹냐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생산성에 대한 이해를, 여기는 모두 다 물량 산출하고 하실 수 있죠? 네, 보면 다 보고. 보면은 임금단체 협약을 적용해가지고 임금이 일당이 25만원, 여기는 아침 안 주죠? 네. 그럼 지금 점심값은 얼마 잡습니까? 7,500원 잡은가요? 아침 먹고 말하는 데도 있고. 참 일을 잡고 해가지고 하루에 10,000원 잡읍시다. 유급공수 하루 잡아가지고 2만원 잡은 거 일당을 치면 2만원 잡는데, 그건 뭐냐면 월차 한 대가 아닌 법정공무원이 한 대가 들어갔다고 생치고, 그러면 20일에 일했다 생각하면은 하루에 2만원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얼추. 그래서 합치면은 이게 28만원 정도 돼요. 근데 회사가 지금 해배당 18,000원 준다고 합니다. 맞는가요? 뭐 해배당 얼마 주나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해배당 18,000원 준다고 하고 해배당 25,000원, 해배당 35,000원 잡았을 때 18,000원 잡으면은 요 돈을 다 받아가려면은 한 사람이 15.5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명이 한다고 하면 얼마예요? 네? 311배 해야죠, 하루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깜깜한 양반들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하냐? 15.5배 나 할 수 있다. 폼 30장 붙이면 15.5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하부도 봐야 되고 뒷공경도 봐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기공이 없이고 내가 30장 붙였으니까 나 이제 일 안 해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팀이 아산이 된 거죠. 이건 임금협약만 25만원만 적용해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 한 딱 3년 전만 해도요, 노동조합이 해배당 25,000원에만 들어와주면은 무조건 쓰겠다고 했어요. 3년 전에. 근데 지금 단가가 후에 쳐져가지고 18,000원, 16,500원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는 우리 조합원들이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 이거 엄청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후에 치려고 하니까 외국인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또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근데 우리가 일단 임금 단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임금을 올라가게 되면 해배당 단가도 올라가게끔 돼가지고 그게 적정 수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나 임금이 올라가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용의 핵심 키워드는요, 건설 자본은 인력 수급권을 지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사람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써가지고 더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싶은 거고, 건설 노조는 인력 수급권을 장악해가지고 현장의 지휘통제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현장의 지휘통제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요,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실은 환경 현장이 개설됐어요. 근데 이제 교섭이 잘 안 됐어.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부울경건설 지부장이 조합원한테 전파한 거죠. 그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징계하겠다 한 거겠죠. 아무도 가지 마시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비조합원들까지 싹 소문이 나죠. 그 현장 가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그 현장에 멈췄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조직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누가 출력하는가 감시하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집회도 안 해요. 그냥 조직부장 2명이 가가지고 누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만 보고 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한 달 뒤에 한바 사장이 노동자를 찾아와요. 한바 사장도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한바 사장이 와가지고 지부장한테 이 현장에 내가 언제부터 밥장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원청 소장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하면은 이 현장이 운영될 수 있냐 라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노동력을 공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힘. 근데 지금 현재 대경건설지구나 건설노조는 그 정도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걸 만들면 돼요. 꿈같은 이야기 같죠. 그래서 120만 명 정도의 일용직 노동자인데 아마 노동자가 한 30만 명 정도만 조직이 되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일당을 결정하고 노동시간도 결정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 수급권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팀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회를 구성하는 건 뭘로 구성됩니까? 뭐 국가, 뭐 기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를 구성하는데 국가하고 기업하고 가정이 있어요. 여기 한 명 한 명이 구성원이 아니고 사회의 최소 단위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집. 현장의 최소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팀이에요. 팀 단위도 고용이 되고, 팀 단위도 작업을 하게 되고, 팀 단위로 돈 받으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팀장 혼자 가가지고 돈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두드러 맞아버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이 안 받아졌어. 아, 내가 지금 우리 식구들이 지금 한 2억 3천 받아야 되는데 이거 회사가 돈을 안 주네? 그래서 소장한테 말을 했겠죠? 소장이 그러면은 원천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단종 본사를 찾아가요. 단종 본사를 찾아갔을 때 또 깽판을 넣고 술도 한잔 먹고 짱깨도 먹고 이렇게 화분도 부시고 책상도 부시고 이랬어요. 근데 돈이 안 나와. 그럼 또 원천 본사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받으러 가죠. 근데 혼자 갑니까? 다 같이 가죠. 식구들이. 그게 투쟁이죠. 아니 뭐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뭐 이것만 투쟁이 아니고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도 투쟁이니까 그것도 투쟁인 거죠. 경제적 문제도 마찬가지죠. 고용이 되려면 팀장님들이 식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용이 되는 거잖아. 생활도 마찬가지죠. 왜 생활?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는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팀원들하고 우리 팀장님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나 건설 산업은 팀 단위도 운영이 된다. 그리고 팀은 생활경제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활경제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식구들 건사해야죠. 근데 어디 가보니까 어떤 거냐? 팀장이라고 와서 앉아있는데 팀원이 없어. 팀원이 없는데 팀장을 하고 있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이라고 하면은 식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식구들의 생활경제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팀장이 돼야 되는데 팀원이 없으면 팀장은 그만해야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의 팀은 최소 단위다. 그럼 노조 팀장은 뭘 해야 되냐? 노조 팀장은 현장 시공 책임자라고 봅니다. 현장 시공 책임자. 시공 기술, 작업 공정, 인력의 배합 배치 등 효율적으로 공정 운영하는 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죠. 자재 수급, 재시공, 대나무 시장 자재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점검도 하고 생산 이런 게.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이야기 할게요. 자재 수급을 해요. 근데 팀장님들이 깝깝해가지고 세대별로 자재를 넣어줘야 되는데 한 군데 세대에 다 넣어가지고 또 받아치기 해갖고 옆 세대로 가져가게 하는 팀장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거 대나무실을 못 봐. 도면을 못 와서. 이런 사람들 팀장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거기에서 그 팀 내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팀장 해야죠. 제가 예전에 일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는 현장을 돌려보니까는 제가 이제 계단을 잡고 제가 계단을 잡고 있고 식구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몇 명이 안 됐으니까 제가 한 12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단을 잡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벽체도 세우고 상판도 깔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눈썹이 몇 전에 빠지냐 얼마에 빠지냐 이를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내가 또 몰라.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팀장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전날 집에 가가지고 도면을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물어볼 때 가가지고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계단 잡고 있다가 가가지고 캐드 다시 쳐가지고 그거다 도면 넘겨가지고 여기 얼마에 걸리네. 이런 이야기 하면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다들 식구들이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제를 시켰어. 제가 400폼하고 600폼을 한 600장씩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볼을 짰어요. 볼을 짜가지고 400폼을 올려 태우는 게 아니고 600폼 빡치기를 해가지고 제가 물량을 뽑아가지고 가져가서 일을 시키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볼을 잘못 짜가지고 400을 태워가지고 일을 해. 이건 대나무시잖아요. 나중에 400폼을 써야 될 때 못 써버리니까 이런 정도는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팀장 밑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 우리 25명 같으나 150명 같아 하지 맙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생기서 맞다는 이야기. 그래서 절대면서 자꾸 하지 말고요. 예. 그 죄송합니다. 안에서 뭐라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문제가 전부 다. 이게 이거만 막아요. 죄송한데요. 이게 대기업 건설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현장을 장악해줘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건고요. 그래서 현장 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팀장님들이 노사 책임자를 해야 돼요.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부장님이 회사하고 대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고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현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팀장님들이 그 현장을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장하고 매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인원에 대한 문제, 몇 명이 일을 해야 되냐, 내일은 대마치가 어떻게 나니까 몇 명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재를 500기를 며칠 날 써야 되니까 좀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사교섭의 전 책임자로서 팀장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대응도 해줘야 되고, 그 단체가 적용이나 산재도 저하분들 대비를 해줘야죠. 요 문제 이제 산재 갈비뼈 2대가 나갔어요. 우리 식구들가. 그런 경우에 정말 고단할 때 많을 겁니다. 회사는 공상으로 하자고 할 거고, 또 저하분들도 입장이 있을 거고, 지구에서 또 이들이 하자고 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우리 팀장님들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노사 대화로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싸움을 해가지고 제껴가지고 현장을 잡아먹든지 어떨 때는 대화를 통해갖고 유연하게 좀 이야기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제압을 할 건가 협상을 할 건가는 이런 원칙과 유연성을 우리 팀장님들이 다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노사 대화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투쟁도 마찬가지죠. 노동자의 회의 내용이 있거나 노동자의 방침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원들하고 가서 공유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팀장님들만 알고 이야기 안 해주는 또 팀장님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과 투쟁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 회의도 참석도 하시고, 오늘 많이 이제 현장도 없고 대구에 안 계시니까 많이 모여주셨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노동자회 회의도 참석하셔야 되고, 조합원들이 지부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와가지고 대신 해주기도 해야죠. 조합원들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지부 간부 좀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1급, 일당이나 작업 순번 등 이런 것들도 회의를 통해서 개최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팀의 단결과 소통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구들이라고 하는데 따뜻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역할 할 때도 있고 어머니 같은 역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식구 좀 챙기고 저하고 목소리 경청하고 걱정하고 해결하는 거지. 우리 저하고도 제가 엊그저께 만나보니까요, 이혼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개개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좀 잘 좀 들어봐 주시고, 항상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지만 현장 작업에서는 이혼 작업은 엄격하게 주의해줘야 된다. 사고 나면 우리만 손해니까 우리 조합원들만 손해고, 투쟁에서는 원칙적인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장과 노동조합을 이어주는 허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하면요, 현장에서 시공 책임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일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 투쟁이 있으면 투쟁도 책임져야 되고, 팀원들의 부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 노조 책임자로서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들을 높여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토건에서요, 투쟁을 좀 했는데요. 2025년도 2월달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장별로 고용제한 조치를 업체별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투쟁을 쭉 해왔고, 그리고 3월달에는 광양 건설지구 총파업대에 전국 집중 투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비 맞아가면서 우리가 전국 동시다발 대인들 한 7,000명 정도가 같이 했고 저희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임단협 요구하는 이제 대경 건설지구 지역 보충협약은 나중에 들으실 것 같은데, 중앙에서 하는 것은 형틀 기본임금이 25만 5천 원을 요구하고 있고, 신규 현장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꼭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많아서 그 공동 지역 보충협약으로 공동으로 타협 불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들어와가지고 26일날 전국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 상경 투쟁해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우리 요구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부가 일괄적으로 팀장들의 지위와 역할들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토목건축 분과위원회가 팀장들이 제각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식구들을 건사하지 못하는 책임자들 팀장을 하고 있는데도 부지기수고, 아까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공 능력도 없고 도면도 못 보는 사람들이 팀장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현실입니다. 대경 건설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그렇게 하면서 팀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전파드리는 거고, 대경 건설지구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팀장의 지위와 역할들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이 가장 건설 현장의 말단 조직입니다. 말단 조직이 잘 돼야지 윗조직이 잘 되는 건데, 말단 조직을 잘 되게끔 하려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하는 거니까 불편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로 조금 팀장님별로 칼라가 좀 달랐던 것을 좀 맞춰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 팀장의 혁신으로 고용 안정과 저지구학대의 발판이 되자는 겁니다. 지구 간부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식구들만 책임져주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받는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고 인정받는 노동조합 팀이 되면은 노동조합 이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 있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현장 간부다 생각하고 현장 간부의 질이 현장과 조직의 질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왕 들었던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한 번 더 결심하고 한 번 더 뛰어가지고 식구들한테 사랑들 받고 조금 어디 가서 인정받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팀장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이 조직의 질을 결정할 거라고 믿으고 싶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